변방의 유목민에 불과하던 흉노가 역사에 등장한 것은 기원전 3세기부터다. 진나라는 북방의 흉노를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쌓는데 이는 오히려 흉노를 단결시키게 된다. 강력한 초원의 지배자로 성장한 흉노는 갓 탄생한 중원의 한나라와 대립한다. 한고조 유방과 흉노가 싸웠던 백등산. 흉노는 40만의 기병으로 한고조 유방을 압박한다. 흉노에 포위된 한나라 군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한고조 유방은 치욕적인 조건의 화친을 받아들인다. 한나라 공주와 조공을 흉노에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출래 불사춘이란 말이 이때 생겨났다. 한나라 여인 왕소군은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다는 말을 남기고 흉노왕의 첩이 되어 떠나야만 했다. 당시 북방의 초원을 완전히 장악한 흉노 세력은 한나라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다. 例えば郷土族が攻めてきた時に当時中国の北方の農民っていうのは馬に実際に裸馬にですねまたがってそして草原を駆け巡る、これは中国の農民たちにはとても考えられない、人間技とは思えない、そういうふうに映ったと思うんですね、彼らのことを。 한나라 시대에 세워진 이 석상은 흉노를 밟고 있는 말을 조각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당시 한나라가 흉노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다. 어떻게든 이 관계를 역전시키고 싶었던 한나라. 둔왕 유적의 한 석굴에 그 노력의 흔적이 남아있다. 떠나는 신하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는 사람은 한무제다. 장건은 한무제의 명을 받고 서역으로 향한다. 장건의 임무는 서역의 월지와 연합해 흉노를 공격하는 것. 그러나 그는 오히려 흉노에게 붙잡혀 10년 넘게 포로 생활을 한다. 흉노의 내분을 틈타 탈출한 그는 온갖 고생 끝에 한나라로 다시 돌아온다. 장건은 임무를 완수하진 못했지만 최초로 실크로드를 개척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다. 그가 가지고 온 흉노와 서역에 대한 정보 역시 귀중한 것이었다. 전열을 정비한 한무제는 내분을 겪고 있던 흉노를 공격한다. 그 와중에 흉노의 한 왕이 한나라에 투항하며 그것을 반대하던 다른 왕을 죽인다. 그 죽은 왕의 아들이 바로 신라 왕족의 조상으로 기록된 김일제다. 흉노의 왕자 김일제는 한나라의 마부로 전락하고 만다. 하지만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던 그는 곧 한무제의 눈에 띄게 된다. 在封他侯的时候，在汉武帝的遗诏，就是汉武帝要死以前下的诏书，就是因为莽活罗这个事件，他救了汉武帝，救了汉武帝，因为这个功封他为都侯。
한나라의 벼슬 했지만 결코 흉노임을 숨기지 않았던 김일제. 그는 왜 신라 김씨왕족의 조상으로 자꾸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것일까? 흉노와 신라 왕실은 과연 무슨 관계일까? 신라 초기에는 박석, 김, 이 세 성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다가 제17대 왕인 내무랑 때부터는 김씨가 계속해서 왕위를 세습하게 되죠. 그런데 방금 보신 흉노 사람 김일제는 이중 김씨 왕족의 시주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라 김씨 왕족의 시주라고 잘 알고 있는 김할지는 대체 누구인 걸까요? 네, 이것은 조선시대 화가 조속이 그린 금궤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김할지의 탄생설화가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숲 한가운데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 찾아가 보니 나무 위에 금으로 만든 상자가 걸려 있었고 그 속에서 김할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 속에도 보이지 않는 단서들을 남겨놓곤 했는데요. 이 김할지의 탄생설화에는 금과 새, 또 나무가 등장하네요. 무언가 신비롭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신라의 역사와 설화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실마리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경주 계림엔 내무랑릉으로 알려진 무덤이 있다. 기록에 따르면 내무랑대부터 김씨의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고 신라의 모든 체제가 갑자기 바뀐다. 내물 마리간이 사망하고 난 뒤에 일시 이 왕위를 둘러싸고 싸움이 있고 위기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실성 다음에 내물 마리간의 아들인 눌지가 즉위를 하면서 이후에 김씨 세습 체제가 확립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무랑은 연장자를 의미하는 이사금이 아닌 최초의 마립간으로서 왕위에 오른다. 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 족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왕을 의미하기도 하는 그런 북방 계통의 용어입니다. 그 앞에 붙여진 마립이라고 하는 것은 으뜸,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중의 간, 왕중의 왕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물 마립간 때부터 마립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자체는 국왕의 지위 자체에 큰 변화가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이제는 신라다운 신라. 그래서 흔히 사로국에서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인 조그만 국가, 조그만 지역 국가에서부터 광대한 영역을 가지는 영토 국가, 왕조 국가로 전환하는 계기가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한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한 것도 바로 이때라고 알려져 있다. 내무랑이 제위하던 4세기 중후반 중국 대륙은 5개의 북방민족이 침입해 16개 왕조를 세웠던 5호 16국 시기였다. 북방민족이 세운 나라 중 하나인 전진, 한때 화북 지역을 통일한 강력한 왕조로 고구려에 불교를 전해준 나라다. 내무랑은 신라 역사상 최초로 외국에 사신을 파견한다. 전진 황제 부견과 신라 사신 위두의 당시 대화 내용이 중국사서 태평어람에 생생히 남아있다. 전진의 황제 부견은 듣기에 신라 일이 예전과 다르다고 하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다. 신라 사신 위두는 신라 역시 중국처럼 시대가 변하고 명호가 바뀌니 어찌 옛날과 같을 수 있겠느냐고 대답한다. 마립간과 신라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새로운 국가가 되었다는 자신감에